한국의 연간 쌀 소비량은 약 400만 톤. 쌀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밥상의 주인공이었다. 만약 밥만 먹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떨까? 밥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원자력의 힘으로 시작되고 있다. 정읍 방사선 연구소. 벼 6종장에 다양한 기능성 쌀들이 심어져 있다. 대부분 특정 영양 성분을 증가시킨 기능성 쌀들. 최근 연구소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기존 벼보다 3배나 많은 고아미노산 벼를 만들어냈다. 벼는 세계 3분의 2 인구가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종실 내에 그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적은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연변이 6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아미노산 함량이 3배가량 증진된 품종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품종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방사선이다. 벼세포에 방사선을 쏴서 아미노산 합성 과정을 변화시킨 것이다. 일반 벼세포는 일정량의 아미노산이 효소와 합성되면 더 이상 아미노산을 생산하지 않는다. 여기에 방사선을 쏴서 유전자를 변이시키면 효소가 아미노산과 합성될 수 없는 형태로 변한다. 그러면 세포는 충분히 아미노산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특히 종자에 방사선을 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벼의 세포를 배양해서 새로운 식물 세포를 만들고 여기에 방사선을 쏘는 방식을 이용했다. 유전자 변이율이 높아 고아미노산 벼를 얻게 되었는데 아미노산이 평균 3배, 최고 4배 이상 많은 품종들이 새롭게 개발됐다. 영양가 높은 쌀을 이용을 해서 그 아가들 이유식이나 분유, 그다음에 그 환자들 대상으로 한 환자식 같은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게 향후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개발한 여러 가지 항산화성 콩, 벼, 들깨 등을 이용을 해서 향후에는 음식만 섭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영양 성분이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사선을 이용해 탄생시킨 기능성 곡물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명약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네, 이렇게 수입 농산물로 농가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농법과 품종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용준 기자입니다. 좋기로 유명한 녹원찰벼는 까다로운 재배법 때문에 농사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약 40년간의 연구 끝에 전국 어디서나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신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출수가 빠르고 키가 작은 그런 벼리채를 선발을 해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품종입니다. 지역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매와 유통 문제까지 해결됐습니다.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힘들게 해서 일하는 게 없고 농사만 지어놓으면은 다 실어가니까 좋죠. 첨단 농법과 신품종 개발, 대량 생산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그냥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분재로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무궁화를 비롯해 가로수용과 병충해에 강한 무궁화 등 다양한 신품종이 속속 개발돼 국민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꼬마. 5년생이지만 키가 4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파트 베란다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신품종입니다. 꽃과 잎의 크기도 기존 무궁화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분재용으로 적당한 크기인데다 즙액이 적어 병충해가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무궁화 신품종 꼬마가 국립종자관리소에서 3년간 재배심사를 마치고 최근 정식 품종으로 등록됐습니다. 재래종 연관계통인 무궁화 홍담심 2호의 방사선을 조사해서 그 후대에서 돌연변이채, 아주 키가 작은 돌연변이채를 선발해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크기가 큰데다 진딧물 등 병충해 관리가 힘들어 실내에서 키우기가 어려웠던 단점을 없앴습니다. 꼬마와 함께 또 다른 돌연변이 신품종 창에도 2년간의 재배 심사를 마쳐 새 품종으로 등록됐습니다. 창에는 크기가 원 품종인 각창보다 크고
꽃색이 보라색에 푸른빛을 띠어 밝은 색상을 나타내며 단심 부분이 진한 붉은색을 띠는 꽃색변이 품종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기술로 다양한 신품종을 개발해 일반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무궁화보다도 꽃 색깔이 더 화려하고 모양도 좋고 그런 것들이 또 개발을 해야만이 모든 국민들이 사랑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무궁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 유전자원은 모두 200여 종. 나라꽃 무궁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품종의 다양성 확보 등을 통해 무궁화를 국민 곁으로 되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난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관상용 난을 국내 연구진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서 돌연변이 희귀종으로 만들어 대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은한 자태를 뽐내는 신품종 동입니다. 수입 동양란 신비디움 대국의 돌연변이 신품종으로 잎 가장자리에 황금색 줄무늬 등 동양란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란 석곡의 돌연변이종 은설 역시 동양란의 신비로움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흰 꽃은 향이 맑고 깨끗하며 순백색이면서 꽃잎에 핑크빛 홍조를 띠고 있어 새색시를 연상케 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강시용 박사팀이 국내 난 전문업체와 공동 개발한 이들 신품종 탄생에는 방사선 기술과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품종은 조직배양체에다가 방사선을 주사해서 거기서 나온 돌연변이체를 선발해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이 두 품종 역시 원품종보다 잎 크기가 작고 자연 상태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돌연변이 난과 비슷한 형질을 띠고 있습니다. 조직 배양 기술과 첨단 방사선 조사 기술이 접목돼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난 품종을 개발한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품종 개발은 외국난 수입으로 인한 외화 낭비와 자생난 남용에 따른 자생지 훼손과 희귀난의 멸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배가 쉽고 또 관상성도 높아서 그리고 또 조직양에 의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난의 대중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우수한 품종을 보급함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도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방사선 돌연변이 난은 중저가로 보급이 가능한 데다 급증하는 종자 로열티 해외 유출을 막고 국산 유전자원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멋져. 창석아, 2008년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 분야에도 아주 특별한 해가 아니겠어? 맞아요. 드디어 한국 최초의 우주인 고산 아저씨가 우주로 가잖아요. 그래요. 4월에 러시아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우주 여행을 하면 어떤 기분일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창석아, 너 이 우주 여행에도 방사선이 이용된다는 거 알고 있어? 네? 아니, 우주하고 방사선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글쎄,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 창석이가 직접 한번 알아볼래? 좋아요. 그럼 저와 함께 출동 생생 사이언스 속으로 다 함께 출발! 출동 생생 사이언스. 장서가, 너 아까부터 뭐 하는 거야? 아뇨. 나는 지금 무술 연습 중이야. 악당들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이기 때문이지. 나는야 지구를 지키는 청성맨.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실은 영화를 봤는데 말이야. 우주 탐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주에서 어떤 폭풍을 만난 뒤로 몸이 슈퍼맨처럼 변한 거야. 그들이 지구를 지키는데
우와, 정말 멋지더라고. 재미있는 영화를 봤구나.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사실인 부분도 있어. 정말? 그게 뭔데? 바로 우주에서 만난 폭풍인데 그것을 우주 방사선이라고 해. 우주 방사선? 우주에도 방사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짠! 자, 신기한 우주 방사선의 세계로 떠나보자고. 아싸! 우주를 지키는 종이의 사도 출동이다. 생생 원자력 여행. 우주 여행의 필수품 방사선. 우주 방사선을 만나러 간 우리 친구들 어디로 갔나요? 아니, 원자야. 여긴 우주가 아니잖아. 저길 한번 봐봐. 어디? 아니, 저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난을 돌보고 있지. 난이요? 이것이 우주에 갔다 온 씨앗이 자란 난이야. 아니, 이게 우주에 갔다 왔다고요? 네, 은설은 우주 방사선을 흠뻑 준 씨앗이 자란 난인데요. 우주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빛 에너지인 우주 방사선. 이것이 바로 씨앗을 변신시킨 주인공입니다. 과연 어떤 마법을 부렸을까요? 우주로 보내진 씨앗을 우주 방사선에 직접 노출시키면 빵야! 우주 방사선의 맛이 어때? 우주 방사선을 쪼인 씨앗은 그 DNA가 변하면서 돌연변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구로 돌아온 이 씨앗들은 별도로 길러지는데요. 예전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되지요. 일반 난들은 잎들이 이와 같이 전체가 초록색이야. 그런데 우주 방사선을 조사를 하고 나면 하얀 줄무늬가 들어가거든.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식물로 인정을 받고 있어. 은설을 비롯해서 방사선에 의해 새롭게 탄생된 품종들은 그 희귀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방사선을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우주육종이라고 하는데요. 난뿐만 아니라 국화, 무궁화 등 방사선 돌연변이를 이용한 다양한 품종 개발이 연구되고 있지요. 특히 올 2월에 출발할 러시아 화물 우주선 프로그레스호에는 벼와 콩, 유채 등 우리나라 토종씨앗 11종이 함께 탑재될 예정인데요. 병충해에 강하고 영양가도 높은 신품종이 탄생하길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렇구나. 야, 우주인 따와. 왜 안 와? 와, 우주에 그렇게 강력한 방사선이 있다니 정말 놀랍고 신기하죠? 네, 그 방사선을 이용해 은설과 같은 새로운 식물을 탄생시킨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주김치를 만드는데도 이 방사선이 이용된다고 하니까 정말 방사선의 역할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원자력은 무조건 무섭고 해롭다는 고정관념은 깨야 할 것 같아요. 어이구 똑똑한 우리 창석이. 뭘요? 그런데 창석아, 벌써 방학이 꽤 지났거든? 방학 숙제는 열심히 하고 있니? 누나는 왜 꼭 잘 나가다가 또 숙제 얘기를 꺼내고 그래? 네, 우리 신나라 과학나라 친구들도 새해 결심한 거 잊지 말고 숙제도 미리미리 하면서 알차게 보내길 바랍니다. 네, 신나라 과학나라 친구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한국 최초 우주인의 탄생.
장차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앞당길 우주인의 과학 실험 임무를 살펴보자. 미세 중력이 작용했을 경우 식물 발화 생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는 앞으로 유용 식물 유전 자원을 개발하고 우주 식량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다. 우주에 가면은 어떤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실험 같은 경우는 우주 환경에 노출된 이러한 식물의 어떤 유전적인 변이라든지 생장 변화를 밝히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벼, 콩, 무궁화 등 11가지 종류의 우리나라 씨앗이 오늘 밤 우주로 발사됩니다. 2달 동안 우주 환경에 노출된 뒤 새로운 품종 자원 개발 연구에 활용됩니다. 홍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화물 우주선에 실려 보낸 씨앗은 식량 작물과 특용 작물, 유전학 기초 연구 소재 작물로 우주 정거장에 2달 정도 보관됩니다. 우주 방사선과 진공 상태 등 지구와는 다른 우주 환경에 노출시켜 생리적, 유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그리고 인공과학이 이용되기 때문에 무중력과 인공과학이 식물 생육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화와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인공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품종 자원을 개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품종 자원 개발은 우주 정거장에 보관시킨 씨앗을 회수한 다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씨앗을 회수하는 사람은 한국인 첫 우주인인 고산 씨입니다. 고산 씨는 오는 4월 발사 예정인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에 탑승해 우주에 갔다가 지구로 귀환할 때 씨앗을 가지고 와 연구소에 반환합니다. 생장 변화라든지 또는 유전적인 변화를 갖다가 관찰할 예정이고 그 후대에서 돌연변이가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연구소는 우주에 다녀온 고추 등 일부 씨앗은 학생들에게 분양해 우주식물 기르기 체험 교실도 갖기로 했습니다. YTN 홍숙입니다. 네, 과학과 미래 시간입니다. 지금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우주에 가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우주 방사선을 쪼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색깔과 모양이 다르게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도 이를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방사선 육종 과학의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원. 이곳엔 지난 8일 우주로 떠난 이소연 씨보다 2달이나 앞서 우주로 간 식물이 있습니다. 토종난 진도석꽃과 풍란, 2만 개의 씨앗이 길이 3cm의 캡슐에 담겨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운반됐습니다. 우주 방사선 육종 실험을 위해서입니다. 씨앗이 우주 속의 다양한 방사선에 노출되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서 돌연변이 현상이 나타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주에서 2달간 방사선을 쪼인 난초 씨앗이 오는 19일 지구로 돌아와 꽃을 피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 3년. 이 난초는 꽃잎의 색깔과 이파리 무늬 등의 변형이 생깁니다. 새로운 난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잎에 줄무늬가 있어서 관상 가치가 높다든지 또는 향기가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식물이 외화가 되고 또 병충해에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난이 일반 난보다 수십 배까지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주 난의 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북 정읍의 방사선과학연구소. 방사선을 이용한 유전자 변이 실험이 한창입니다. 이미 수개월 전에 방사선을 쬐은 식물들. 원래 품종보다 잎의 크기가 작고 자연 상태에선 잘 발견되지 않는 이파리 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감마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사선을 이용하게 되면 식물체 내의 세포를 건드려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있을 신호 전달 체계에 변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그런 개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방사선 육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육종 기술입니다. 조직 배양 기술을 방사선 기술에 접목시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엔 3,000주의 방사선 육종란을 대만에 수출했고 올해도 10,000주가 추가로 수출됩니다. 액수로 따지면 모두 10만 달러에 달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은 우리 품종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고 한국 최초 우주인과 함께 이번 우주 육종 실험에 참가한 국내 씨앗은 모두 11종으로 민들레와 코스모스, 무궁화, 벼, 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해에 종자 사용료로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무려 150억 원에서 200억 원.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기술은 급증하는 종자 사용료를 줄이고 국산 유전 자원 확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TV 뉴스 김미정입니다.